이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여행 가고 싶네요. 제주도도 가고 싶고 부산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너무 여행 가고 싶은 오늘 저녁입니다. 이렇게 뭐 재밌는 라이브 콘서트 보는 그 마음도 여러분 작은 여행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행을 떠나자 제발 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희망 나눔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류 대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에서 물류가 거의 많이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럭 기사들이 조기 은퇴를 진짜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들과 더 많이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내가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는 게 삶의 행복을 위해서 훨씬 더 의미가 있네. 고생을 좀 덜 하고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기 은퇴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2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2년 반이죠. 와, 지금 뭐 되돌아보면 금방 지난 것 같지만 군 생활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코로나도 정말 그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너무 지옥 같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우울증도 있을 만큼 많이들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야외에서는 대한민국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녁에 가게들도 많이 북적북적하고 여행지에는 지금 사람도 되게 많다고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마 여행 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코로나로 바뀐 일상에 대한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한 7,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영상 시청, 당연하죠. 유튜브 제일 많이 봤죠. 근데 그 아래 이제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도 거의 40%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냐 했더니 다 여행을 꼽았습니다. 국내 여행이 47%, 해외 여행이 16%, 그다음 지인들의 모임도 16%가 되는데 이거 다 나름 작은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한 것은 여행이었고 여행을 가장 먼저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디로 제일 가고 싶냐라고 했더니 역시 자연을 꼽았어요. 자연. 사람들이 코로나 때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자연을 이렇게 가고 싶은 여행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위가 공원, 수목원, 휴양림인데 여기도 다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람들이 여행지로 가장 먼저 뽑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 밀집도를 제일 신경 쓴다네요.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KK님은 일본에 가고 싶다고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에 지인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저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계속 일본을 갔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호호님은 기말고사에 돌입했다고 벌써요? 벌써 이제 기말고사 준비 시즌이 됐군요. 대학생들은. 그래도 기말고사 보고 여행 가야죠. 여행에 대해서 문선명 우리 참 아버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에서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두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 하나 튀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절정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한 절정의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그 자연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에 넘어질 때마다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울증, 초기 증상 같은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생채기가 분명히 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채기를 여행지로서 자연을 꼭 선택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그 알래스카 같은 곳에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데요. 보통 낚시를 나가시면 9시간, 10시간씩 배 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계속 그 자연을 한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도도 드리고 마음도 모이고 또 위로도 받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공간으로 자연을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의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 아닌 변화를 분명히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꼭 여러분 자연으로 기회가 되시면 코로나가 점점 풀렸으니까요. 꼭 여행을 가셔서 우리 위로도 받고 스스로를 작게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지의 자연을 여러분께 또 제안해 드리면서 떠나라고 제안 드리지만 또 하나 여행지로는 저는 그리움의 공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1960년대 후반에 참 부모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50개의 주를 다니시면서 그때 참 동양인들에 대한 사실 그 인종차별이 미국에 참 심하잖아요. 흑인보다 더 차별을 해요. 그런데 저희 그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가셔서 그때 당시 미국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공산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시면서 또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강연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50개 주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또 어떠한 목사가 와서 하는 강연회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았지만 오히려 신선함에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60일에서 70일 정도의 50개 주를 돌아야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또 엄청 먼데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맥도날드를 즐겨 드셨던 시절이었는데요. 2012년도에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그분을 또 좀 추억하시면서 참 어머님께서 동서횡단을 이렇게 한 10일 정도 동서횡단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셔서 그리운 당신의 남편분인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생각하시고 또 다시 끝나고 와서는 새로운 출발을 저희 가정연합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런 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의 공간은 저희들의 그리움의 어떠한 공간으로도 되게 좋은 그 곳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서울의 어떤 지역을 갔었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묘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한 10년 전에 서울의 종묘를 가서 그 노래를 들었던 그 느낌, 분위기, 그때 만났었던 지인들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서만 가도 되게 그려지고 그 느낌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삶에 되게 그리운 곳도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정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저도 언뜻 이 여행이란 주제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광야로 여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행 아닌 여행을 광야로 몸을 내던지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새롭게 당신 스스로가 공생애, 즉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출발하는데 그 출발 직전에 이렇게 자연에 들어가서 여행하는 그 자연 전체를 안에서 그 안에 푹 들어가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스스로 되게 묵상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특히 여기에서 성경에는 사탄의 3대 시험까지 당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강하게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에 그래서 새 출발을 위한 기반을 잘 닦는 그런 곳으로 새로운 여행과 같은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새 출발의 그런 기회가 분명 될 것 같고요. 역시 제일 좋은 여행은 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다 만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로도 그 사람에게 우리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은 나에게 그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에게 조언도 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후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여행지도 여러분 꼭 생각하셔가지고 막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행이 가야 될 되게 중요한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저축 같습니다. 저축. 예, 그래서 여행을 가서 쌓아지는 많은 추억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저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기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해외에 출장을 나간 적이 있는데 한 40일 정도 이제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서 40일 정도 해외 출장을 갔었었는데요. 돌아오기 전에 가족들이 깜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다닐 수 있었는데 휴가를 받아서 그때 이제 어느 호텔에서 음악을 틀어놨더니 이 아이 둘이 벌써 한 7년 전인가 아니거든 7년까지 아니거든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5년 전쯤에 이 침대 위에서 춤을 추길래 얼른 녹화를 제가 한 1분 정도 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렵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막 이럴 때 이 영상을 보면 엄청 행복해지고 또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몇 년 전에 오늘 막 그래가지고 이게 뜨잖아요. 문득 이게 딱 떴는데 그때 한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참 추억과 이 여행의 추억이 특히나 어떤 미래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잘 세이브하는 저축 같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내가 한 4살 정도, 지금 10살이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꼭 여행 가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끝나가는 엔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여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납시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또 여행에 관련된 다음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한번 여러분과 또 희망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